원숭이하고요, 침팬지를 비교를 해보면요, 상당한 이 차이점을 구분을 못할 정도로 상당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진상으로만 보면 뭐 거의 뭐 분간을 못할 정도로 아주 흡사하죠. 이 생김새도 그렇고, 이 털도 그렇고, 이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고부정한 모습하며, 이 등치가 조금 크다 뿐이지 이 원숭이하고 이 거의 뭐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차이가 난다면은 뭐 오랑우탄, 고릴라, 뭐 침팬지, 고릴라, 뭐 오랑 이런 걸 유인원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하고 가장 유사한 이제 유인원에 속하는 거죠. 인간과 가장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근데 이 종류는요, 다 흡사합니다. 거의 다. 뭐 첫째로는 이제 이 털을 볼 수가 있어요. 털이 인간들처럼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그리고 직립을 이제 원숭이처럼 직립을 못 합니다. 다 이제 비슷해요. 그리고 생김새도 다 비슷하고요. 하지만 유독 인간은 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모르지만 보통 유인원들하고 우리하고는요, 생김새에서 좀 차이가 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털이 이제 쫙 빠졌죠. 보통 다른 원숭이 종류에 비해서, 유인원에 비해서 털이 좀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 때문에 소수 학파는요, 이 수중 진화론을 이제 주장합니다. 우리는 별도로 이 유인원과 다르게 이제 별도로 이제 바다에서 진화가 됐다. 이게 수중 진화론입니다. 근거를 내세우는 게 털이 쫙 빠지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 이제 물속에서 이제 한동안 숨도 안 쉬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한다. 그래서 이제 수중 진화론을 이제 주장하지만, 그러면 별도로 우리 인간하고 수중에서 별도로 유사한 종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건 또 없습니다. 그거는 또 별도로 우리와 비슷한 종이 없어요, 바다에서는. 그러면 우리 따로 논 거냐? 이런 유인원 종류하고 우리는 따로 계파를 형성해서 따로 이게 진화가 된 거냐? 그러면 또 이제 근거도 없죠. 좀 말이 안 맞죠? 어떻게 별도로 우리만 별도로 유전자는 거의 굉장히 흡사한데 거의 똑같다시피, 침팬지와 거의 99%가 똑같다 그러죠. 거의 똑같은데 별도로 우리만 따로 진화가 됐다고? 그러면 바닷속에는 우리하고 유사한 종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소수파의 아주 소수 의견만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앞뒤가 안 맞고 정설은, 원숭이 진화의 정설은 원숭이에서 내려와서 들판으로 가서 생활하기 위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직립이 됐다. 창을 들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직립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손도 발달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말이 안 맞는 거죠. 손이 발달이 됐으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손을 발달시킵니까? 그 당시 도구가 뭐가 있다고요. 그리고 도구 사용한 역사하고 인간의 유전자 역사하고는요, 엄청난 차이를 내보이는데 좀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진화의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진화를 이거를 밝히려면요, 이제 상상을 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공상적인 상상이 아니고 과학적인 상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요, 이 과학적인 상상이 필요해요. 공상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상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 중학교 때나 이 학창 시절에 그 과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주머니 안에 뭐 나무나 이런 걸 넣고 이것을 흔들어 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만져보고 하면서 이 안에 과연 무엇일까? 이거 알아맞추는 거, 이런 거 뭐 배웠을 겁니다. 배운 교육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딱딱하네? 그러면 이거 고체면은 이 고체의 종류고, 일단 고체고, 그리고 이게 각이 져 있다? 그러면은 뭐 각진 거네. 근데 그 각이 뭐 육각형이다, 뭐 사각형, 이런 식으로 만져보면서 이것이 뭐 주사위냐, 뭐 공이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추론하는 거죠. 이제 과학적인 상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시적으로 눈으로 보진 않지만 알아맞추는 거죠. 그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마찬가지로요, 이 원숭이에서 이 침팬지하고 이 인간하고 이 다른 진화의 과정을 겪은 거를 알아맞히려면요, 증거물을 갖고, 이 증거물을 놓고 추론을 해야 됩니다. 추론. 그래야지 밝혀낼 수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인간은 바다로 갔어요. 바다에 생활해 왔어. 그럼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말이 안 되니까. 수증기나론이 말이 안 되는 게 증거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다못해 그 바다에서 도구라도 발견한다든지요. 예를 들어서 그 바다에서 인간이 수영처 생활했다 그러면은 바다에서 그 안에서 낚싯대라도 발견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막연하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못 받고 소수 의견으로 치우쳐 있는 겁니다. 그럼요, 저는 이 증거들이 없어요. 다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도 마찬가지죠. 과학적인 상상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걸로 도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증거물이 남아있는 거는요, 이 차이를 갖고 우리가 역추론해야 되는 겁니다. 남아있는 차이 갖고, 그 차이가 뭐죠? 유인원하고요, 우리하고 다른 차이점을 일단은 발견하고 그걸 근거를 두고 상상을 해야 됩니다. 유인원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을요, 그래서 내가 대충 이제 한 5개 정도로 이제 도출해 봤습니다. 첫째,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요, 털이 일단은 차이가 나요. 유인원하고요. 그죠? 털이 쫙 빠졌어요. 첫째. 그리고 직립합니다. 그죠? 직립. 그리고 머리카락이요. 이 머리카락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요, 다른 유인원을 보면요, 그냥 머리에는 그냥 털입니다. 털이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냥 털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유난히 머리카락이 길게 나와요. 원숭이 침팬지가 우리처럼 털이 길게 나오나요? 아니죠. 우리만 유독 털이 깁니다. 이 머리카락이 길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라죠. 그리고 눈썹. 걔네들은 다 이게 털로 뒤덮였으니까 눈썹이 파묻혔겠지만, 어쨌든, 유독 우리는 또 눈썹이 이게 딱 있어요. 그죠? 털은 다 빠져 있는데, 눈썹이 또 선명하게 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가 나는 게 손톱입니다. 손톱. 이 손톱. 이 원숭이 손톱 본 적 있나요? 원숭이 손톱은 누가 깎아주지도 않는데 굉장히 짧은 거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숭이 이렇게 봤는데요. 옛날에 길가에서 원숭이 이렇게 사고 팔고, 지금 요즘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동대문 이런 데 가면요, 이렇게 좀 원숭이를 사고 팔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구경한 건데, 원숭이가 지갑도 막 열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손이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근데 그 원숭이 손이 짧더라고요, 손톱이. 그 차이. 대충, 이 털이 쫙 빠진 거요. 그리고 직립, 그리고 머리카락, 그리고 눈썹,
그리고 이제 손톱. 뭐 그 더 차이점이 뭐 차점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이 5가지는요. 이 다른 유인원과 다른 우리만의 인간만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두고서 과학적인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갖고 이 어떤 진화의 과정을 겪었는지 내가 그래서 이거를 상상으로 하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적인 상상으로 인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대발견인 겁니다. 이게 그 들판으로 가서 이 생활했다는 거는요 좀 문제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 고릴라가 그 나무 위에서 생활하나요? 보통 다 침팬지 다 밑에서 생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징집을 안 해요. 그리고 왜 털이 쫙 빠지나요? 안 빠졌나요? 생활하려면요 2다리를 왜 포기하나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2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망갈 때 4다리가 빠르지 2다리가 빠른가요? 그러니까 다리는요 이 생존하고는 관계없이 이거 포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느려요. 아마 4다리가 빠르겠죠. 그냥 이런 면에서 근데 그래서 내가 이 상상을 한 결과 내가 앞으로 지금 이제 그 가정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숭이는요 들판으로 간 게 아니고요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에서 뭐 하러 갔냐고요? 먹을 거를 잡기 위해서 갔죠. 강가에 뭐가 있냐면 바로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그 당시는 이제 물고기들이 이제 뭐 강가나 이런데 뭐 바닷가나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연어나 이 곰을 이제 상상해 봅시다. 곰이 이제 연어를 이제 툭 튀어나온 거 손으로 확 잡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숭이도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손으로 어떻게 잡냐고요? 그냥 맨손으로 잡기 힘들죠. 이거 매끈매끈해가지고. 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힘들게 잡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손톱이 이제 자라게 됩니다. 갈고리 형태가 돼요. 그래서 손톱이 이걸 놔두면요. 거의 뭐 무기처럼 이 갈고리처럼 형성이 됩니다. 이거 손톱이 딱. 끝에는 이제 그 손톱이 있어요. 요즘이야 뭐 깎고 그러니까 못 느끼겠지만 이 손톱 놔두면요. 이거 무기입니다. 갈고리입니다. 갈고리. 이걸 갖고 확 잡은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보다 더 잘 잡을 거야 아마. 그죠? 뭐 잡아보진 않았지만 손톱이 이렇게 좀 나와 있다면 곰보다 더 잘 잡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흔들면 탁 그냥 잡힐 것 같습니다. 갈고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요, 곰처럼 밖에서 뭐 개울이나 뭐 강이나 이런 데서요, 다니는 물고기를 이렇게 슉슉 잡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그러면서 이제 잡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이제 뭐 짭짤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손들도 번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많이 먹여 살려야 되니까 좀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좀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다리만 놓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뭐 배도 이제 차고요, 가슴도 차고, 좀 있게 되니까 이제 떠 있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제 떠 있게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이 떠 있으려면은 그 수영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수영하다 보면은 이 물고기들이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잠복을 해야 돼요. 잠복. 그러니까 가만히 둥둥 떠 있다가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도구가 필요해요. 붕붕 떠 있게 하는 도구. 이게 일종의 부레가 필요한 거죠. 그 유전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탁월한 겁니다. 유전자는 만들어줘요. 유전자가 만들어줘요. 유전자가 그 부레를 만들어줍니다. 그 부레가 뭐냐면요, 머리카락이에요. 이 머리카락이요. 지금 뭐 상상을 못 하겠지만 그 당시로 이제 돌아가 봅시다. 지금은 이제 힘들 거예요. 왜냐면
뭐 많이 진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약간의 변화가 됐죠. 일단은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흑인들 보면요, 굉장히 곱슬이에요. 흑인들 보면 뭐 거의 다 곱슬입니다. 이 평생 동안 머리를 안 감고 방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동안. 빚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빚질을 왜 하나요? 빚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놔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곱슬머리를 평생 동안 빗질도 안 하고 놔둔다고 그 머리카락 어떻게 될까요? 숯불더미가 되는 거예요. 수세미처럼 그냥 막 그릇 닦는 수세미처럼 막 뒤엉켜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막. 서로. 지금하고는 머리카락이 완전히 그 별개처럼 형상을 갖고 있게 될 거예요. 그냥 이 거대하게 그냥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쫙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브레이크라는 겁니다. 어떻게 브레이크라뇨? 이게 곱슬곱슬하고 이 뒤엉키고 그러면요, 이 안에 공기층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공기층을요, 공기가 밖으로 못 나가게 기름기를 또 많이 발산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하고 머리에 기름이 유독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진짜로 한짝 때는 그냥 뭐 기름이 얼굴이 그냥 뭐 번질번질하죠. 막 기름이 줄줄 흐를 정도로 이제 막 나옵니다. 보통 우리 사춘기 때 되면 막 기름이 막 좀 번질번질하죠. 그러니까 막 기름이 이 머리카락을 감싸줘요, 이렇게.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서 공기층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럼 공기층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 정도 공기면요, 지금이야 몸이 이제 커지고 거대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당시는 왜소했을 거예요. 그죠? 지금처럼 뭐 많이도 먹지도 못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원숭이처럼 조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그 초창기니까 이제 뭐 손톱 들고 이제 들어가는 초창기 단계니까 원숭이처럼 이제 등치도 뭐 크진 않았겠죠. 그 상태에서 불에가 형성이 이렇게 크게 불에가 형성이 되면요, 이제 둥둥 떠 있게 되는데, 떠 있다가 이제 그 가만히 있다가 물고기가 이제 싹 지나가면 저기서 이렇게 확 잡았겠죠. 그러면은 잡으면은 자 잡고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눈썹도 그래서 도태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눈썹이. 그래서 자 눈썹이요, 우리 왜 눈썹 남아있냐 그러면은 흔히들 그러는데 비 오는 걸 막아주기는 역할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뭐 웃긴 뭐 얘기죠. 아니 비가 얼마나 많이 자주 온다고, 비가 뭐 얼마나 자주 온다고 뭐 비 오는 걸 막아주나요? 그냥 뭐 무슨 얘기죠. 그냥 이거는요, 강가에 있는 물을 막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왜냐면은 그 안쪽에 이제 물고기 지나간 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둥둥 떠 있다가 갈고리 하는 손톱으로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물속으로 이제 다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죠? 보다가 이제 물고기 지나간 걸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고기가 강가에서 둥둥 떠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숨을 쉬면서 밖으로 내몰고 또 안에 들어보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 눈썹은 아주 유용하게 됩니다. 이게 있을 때 없을 때하고는 상당한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거죠. 없으면은 뭐 눈이 뭐 계속 그 뭐 눈으로 들어가니까 물이, 하지만 요게 막아주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이렇게 흘러서 옆으로 흘러가니까 굉장히 보호막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눈이 계속 왔다 갔다 그냥 눈에 들어보고 밖에 보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눈썹이 이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다 이해가 됐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또 털이 그 물속에 생활하니까 물고기처럼 쫙 빠지고 위에만 이제 남았게 돼요. 머리카락만 이제 수염하고요, 여기만 얼굴 부위만 이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리고 이제 손톱은 이제 그 갈고리처럼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제 물고기를 이제 잡았습니다. 이제 안에 이제 생활에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물고기를 잡고 나와서 이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에게도 나눠줘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거기서 먹는 것보다 밖에 나서 먹는 게 편하겠죠. 근데 들고 이제 나옵니다. 근데 물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중력의 힘을 한번 다 느껴봤겠죠. 엄청난 압력이 이제 몸에 그냥 가해집니다. 성인이 돼서는 별로 못 느끼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거 뭐 허리 부를 정도로 그냥 엄청나게 무거운 걸 느낄 수 있어요. 진짜 굉장히 강한 힘이 누릅니다. 중력의 힘이 그렇게 세더라고요. 그러면요, 이게, 힘들어 그러면서요, 굉장히 무겁네? 굉장히 누가 뭐 누르는 것 같아요. 중력이 누릅니다. 무거워. 이렇게 하면요, 나오기 편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나오기 이제 편하게. 그 방법이요, 바로 똑바로 상체를 똑바로 서면 편합니다. 이제 솟구치면서 나오기 편해요. 이게 꾸준하게 기어서 나오면요, 전체의 압력을 이렇게 다 하중을 받아요. 이 몸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전체 하중을 다 받지만, 이렇게 세우면요, 중력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하고 이거는 큰 차이예요. 중력의 힘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체를 똑바로 서는 게 편하니까 이제 자꾸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골반이 세워집니다. 이거 가장 유사한 예가요, 펭귄이다, 펭귄. 펭귄은 물속에 있다 밖에다 수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터득한 방법이 바로 똑바로 세워서 나온다는 걸 아니까 계속 솟구쳐 나오다 보니까 툭 튀어 올라오잖아요. 솟구친 게 편하니까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만약에 엉덩이가 기어서 나오기가 편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펭귄도 이렇게 인간들처럼 이렇게 똑바로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왜? 굳이 왜 기어 나오면 편한 걸 왜 똑바로 서서 슉슉 튀어 올라오나요? 편한 게 선택해요. 그러니까 펭귄도 편한 길을 이제 선택한 겁니다. 솟구쳐 올라오는 거를. 골반이죠. 그 골반이, 그래서 펭귄들도 골반이요, 우리하고 똑같이 세워진 겁니다. 골반이 똑같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인간하고 이 펭귄하고는요, 굉장히 흡사한 점을 발견하잖아요. 그죠? 그 차이가요, 바로 육지하고 뭐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온 자연스럽게 골반이 똑바로 세워지게 된 현상입니다. 그 이제 다 이제 이해가 되죠. 손톱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이유, 그리고 눈썹, 그리고 털이 쫙 빠지고, 가장 그리고 결정적인 게 직립. 이 직립이 이전에 있던 유인원하고 우리하고 학 차이가 나게 해주는 차이입니다. 그럼 이 차이는요, 바로 원숭이가 들판으로 간 것이 아니고 강가나 바닷가로 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직립이 되고 자연스럽게 털이 빠지고 자연스럽게 우리와 같은 몸의 형태는 겁니다. 과학적인 추론으로 이 대표적인 5개를 근거를 갖고 이거를 추론한 결과 제 이 과학적인 상상은 거의 완벽하게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거를 글로 남기고 많이 알렸는데 쉽게 퍼지지가 않습니다. 쉽게 퍼지지가 않았습니다. 한 30년 전에 내가 이거를 틈틈이 블로그나 이런 댓글 같은데 많이 알렸지만은 이제 퍼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유튜브가 이제 동영상이 이제 많이 유행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죠. 논문으로 하면은 되지 않느냐. 하지만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이런 관련 계통도 없고, 그리고 내
하고자 하는 일에 뭐 엉뚱한 길에 가가지고 뭐 설사 이것이 널리 알려져서 이게 뭐 유명세를 탔다 그래도 뭐 이거 하나 달랑 하나 안 거 같고 뭐 이거를 내가 뭐 한 자리 뭐 교수 예를 들어서 뭐 교수란 뭐 학자인 양 그러고 싶은 생각도 추호도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둔한 인간은 아닙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그 만리장성을 발견한 진시황릉을 발견한 발견 농부가 뭐 어디 뭐 박물관 뭐 관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일이죠. 그 농부가 뭐 그런 뭐 역사 그런 관련 객통도 아니고 전혀 다른 분야에 있으면서 단지 발견했다는 것 하나로 그 분야를 전문가인 양 최고의 전문가인 양 그 박물 관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지만 이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이 발견이 무시할 만하고 버려야 되는 거냐 이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엄청난 대발견이고 솔직히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발견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발견을 그냥 묻히기에는 또 너무 아쉽죠.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벌써 30년을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묻히기 내가 앞으로 또 그냥 묻힌다면은 이걸 그냥 알리지 않고 이렇게 묻힌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진화론적으로 볼 때 큰 그 실수이기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엄청난 대발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알리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